그래서 지금 암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여성암 1위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원인이 바로 뭐겠습니까? 먹거리 문제인 거죠. 암 중에서도 음식과 가장 관계가 많은 암은 첫 번째가 유방암. 그렇다면은 음식으로 따지자면 뭐냐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건 거의 발암물질 범벅이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암요양병원을 시작한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유방만 좋아지고 다른 건 다 나빠진다 라든지 유방만 나빠지고 다른 건 다 좋아진다 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이 가수원의 토양이다.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하면은 거기서 나는 열매는 알아서 다 달고 맛있는 열매가 나는데 우리 토양이 오염돼 버리면 발암물질에 중금속에 기름에 오염되면 계속 병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토양이라고 할 때 그 토양은 뭐냐면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겠죠. 그러면 우리 몸의 혈액에 영양 성분을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지배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24시간 내 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내 몸의 토양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고 아니면 병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 중에서 유방암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잘 살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암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는 여자들은 유방암, 남자들은 전립선암, 남자 여자 공이 대장암이죠.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여성암 1위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전립선암이 남성암 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장암 발병 1위 국가가 됐죠. 그 원인이 바로 뭐겠습니까? 먹거리 문제인 거죠.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많이 드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자꾸 가공해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데 암 중에서도 음식과 가장 관계가 많은 암은 첫 번째가 유방암, 두 번째가 전립선암, 세 번째가 대장암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자면 식이요법을 통해서 가장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암도 바로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자료가 많아요. 아스코라고 미국 이제 암학회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 논문이 JCO라는 논문인데 거기에 오래전에 보면은 유방암과 식이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 10년 생존율을 봤더니 식이요법과 운동을 확실히 한 사람이 가장 생존율이 높더라. 그 다음에 전이 재발률을 봤을 때 원격 전이가 가장 낮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방암 환자 중에서 식이와 운동을 가장 확실히 한 사람이다. 또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나쁜 사람을 봤더니 식이와 운동을 가장 확실히 한 사람이 사망률이 제일 낮더라. 이런 통계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전국에 있는 식이의 고수들이 찾아와요.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식이요법을 했는데 6개월, 1년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식이요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식재료에만 국한돼 있어요. 무엇을 먹으면 무슨 암이 생긴다. 무엇을 먹으면 무슨 암이 낫는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누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고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식이가 요법이 되려면 물론 무엇을 먹느냐, 식재료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떤 양을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 또 어떻게 보관하느냐, 가공은 어떻게 하느냐, 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전체의 패러다임이 식이요법이지 뭐 먹으면 고혈압이 좋아요, 뭐 먹으면 신장암이 좋아요,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여쭤보신 게 유방암과 우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유가 유방암이 나쁘다 그러면은 그럼 우유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우유라는 건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단기간에 이 어린 연약한 송아지가 성장을 하고 면역력을 키워서 감염병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유전자와 단백질 구조화, 또 소의 단백질과 구조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이질적인 단백질이 들어온다는 것도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유 먹으면 설사하거나 알러지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봅시다. 우유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면역 물질들이
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 입장에서 세포를 성장시키는 것이 과연 좋을까? 우유는 유방암에 좋은 세포만 성장시키고 나쁜 놈은 다 죽일까? 그런 기능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있다는 게 또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매일매일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만해질 수 있고, 유방암에서 가장 나쁜 게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암들은 의사들이 살 좀 찌세요. 살 좀 찌세요 하는데, 유방암 환자 보고는 살찌면 안 돼요. 살찌면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유방암 환자가 과연 우유를 먹는 게 얻는 것과 잃는 걸 따졌을 때 저는 잃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유방암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의 과발현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비만해지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음식으로 따지자면 뭐냐면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고지방 고칼로리가 되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 하나, 단백질 하나, 지방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단백질 그러면 일단 맛있는 게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일단 붉은 고기예요. 붉은 고기는 세계 암학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근데 얘를 또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공을 해야 돼요. 막 조리를 하고 첨가물을 넣고 볶고 튀기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붉은 고기를 가공한 육가공 제품은 1군 발암물질이에요. 뭐 소고기, 햄, 베이컨 뭐 이런 거는. 그래서 구태여 발암물질을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고지방 고칼로리 중에서 가공육, 특히 붉은 고기의 가공육은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칼로리를 얻고 살이 찌고 빠지고는 사실은 고기나 단백질이 아니죠. 탄수화물이죠. 살찌려면 탄수화물 많이 먹어야 되고 살 빼려면 탄수화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세포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지만 그러나 암세포한테 아주 편협적으로 많이 주는 거는 단순당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뭐 백미라든지 흰 밀가루라든지 흰 설탕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 뭐 혈당 피크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혈당이 피크가 일어나게 되면 그건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얘는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먼저 다 배불리게 먹인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갖고 정상세포를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사실 우리가 식이요법 할 때는 굉장히 지방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트랜스 지방이 제일 나쁘다 그러잖아요. 뭐 동물성 포화 지방도 나쁘지만 무조건 제일 나쁜 발암물질은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뭐냐면 주로 오일을,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생기는 거예요. 튀김 요리라든지 이런 걸 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발암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 고기를 가공한 음식을 먹지 말자.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말자.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나온 튀김류를 먹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가공해서 요즘은 초가공식품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동물성 음식보다는 식물성 음식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채소, 그리고 다양한 통곡류들, 뭐 현미라든지 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견과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식품이죠. 아주 나쁜 거죠. 가만히 보세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 디저트잖아요. 요즘 보면 디저트 카페도 많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맛있어요. 다 보면 달고 뭔가 오일도 들어가고 설탕 같은 당류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계속 가공하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고칼로리 음식에다 초가공 식품이에요. 이건 거의 발암물질 범벅이 아닐까요?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과일 주스는 굉장히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채소로 만든 주스는 굉장히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과일은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과일마다. 그거는 뭐냐면 그 과일마다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 파이토케미칼을 먹어야지 우리 세포가 건강해지는데 문제는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당과 비슷한 거예요.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인슐린 분비가 되면 뭐예요? 인슐린 자체가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성장 호르몬이기도 하고 인슐린도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IGF-1도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블로 성장시키는 거죠. 과일은 식이요법 때 어떻게 제가 권해드리냐면 제철 과일을 종류별로 조금씩 먹어야 된다. 채소는 아주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100% 사과즙.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뭐 아무것도 물도 안 넣고 첨가물 하나도 없이 사과만 즙을 내서 원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표기사항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0% 사과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 배, 포도, 감 중에서 배, 포도, 감도 안 쓰고 사과만 100% 써서 물도 섞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사과즙은 사과만 착즙한 거니까 아주 몸에 좋을 거야. 그는 첫 번째는 100%라는 거를 잘못 아는 거고, 두 번째, 과일은 즙을 내면 안 된다. 그냥 먹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래놀라라든지 결국 그 재료는 좋은 거예요. 재료는 뭐 통곡류에다가 견과류에다가 씨앗류에다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거를 또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맛을 내려고 설탕이라든지 뭐 꿀이라든지 뭐 첨가물을 넣어서 또 기름도 넣어서 그걸 또 뭐예요? 가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트랜스 지방도 나오겠죠. 그래서 과열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차라리 그래놀라 드시려면 그냥 거기 재료를 드세요. 통곡류, 견과류, 씨앗류 그냥 드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요법 중에 큰 게 뭐냐면은 로우푸드를 먹어라. 장나치지 않은 식재화제 그 자체를 먹어라. 그래서 샐러드를 그냥 먹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샐러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올리브 오일만 주로 넣고 발사믹 시드 정도 좀 넣어요. 그래놀라 그거야. 몸에 좋은 채소로 샐러드를 먹는데 거기다가 마요네즈를 드레싱을 해서 막 먹는 거야. 그거는 안 먹는 게 낫겠죠. 거슴요법 할 때 계속 이제 먹게 하는데 그 새끼 식사 외에 채소의 주스를 먹고 또 끓인 수프를 먹고 그리고 중간에 간식으로 뭘 먹으라고 하냐면은 이 당근을 씹어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고구마가 굉장히 좋은 항암 식품이에요. 그래서 고구마도 드시고 또 옛날에는 이제 두부를 드시라 그랬는데 요즘은 암환자들 보면 집집마다 두유 제조기 다 있어요. 콩물 만들어 드세요. 콩물 먹고 견과류 먹고 당근 씹어 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맛있는 것들. 요즘 뭐 품절 됐다고 하는 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에 단 건 몸에 독이다. 그래서 맛없는 식재료 내추럴 푸드, 로우 푸드를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거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있잖아요. 양념한 거, 첨가물 넣은 거, 가공한 거 먹으면 토해요. 우리 환자들 그래요. 정답은 그거예요. 한 잔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알코올기가 있잖아요. 칼로리가 높아요. 하여튼 고칼로리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 저녁에 뭐 반주하는 분들 있잖아요. 배 나와요. 맥주 한 캔 괜찮겠지. 그거 한 3, 4개월 해보세요. 한 2, 3kg 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술이니까 또 그게 간에서 해독될 때 발암 물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술은 특히 유방암 환자, 술이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오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방울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료를 보면은 매일 맥주로 봤을 때 한 잔, 한 300cc 뭐 요 정도를 이하를 먹는다 하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5%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려서 재발을 막아야 될 사람은 아예 술 끊으셔야 돼요. 또 술은 뭐예요? 처음에는 한 잔 먹다가 또 몇 달 지나면 그게 2잔 먹다가 자꾸 늘게 되잖아요. 술이 1군 발암물질인 거 아세요? 소셜 드링크 정도. 그죠?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치병 중에 있는 분들은 아예 끊으셔야 돼요. 와인을 더 숙성시킨 게 발사믹 식초잖아요. 그래서 30년 이상 숙성한 발사믹 식초는 약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저혈압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는 특히 지금 치료 중에 있을 때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 끝나고 호르몬 치료를 5년 하다 보면 10년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기간에는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식이요법은 없어요. 식이요법은 목적이 있어야 돼. 살 뺄 거야. 혈압 낮출 거야. 당뇨 때문에, 암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야 되고 환자의 상태. 그죠? 얼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소화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지금 항암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야죠.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갑상선 암 수술하고 호르몬 먹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 나 약 없는데, 그래. 내가 좀 남은 거 있으니까 줄게. 그러고 나눠 먹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친구들이 갑상선암 수술하고 처방을 받았는데 등치가 큰 사람은 약을 하나만 주고 갑상선 호르몬을 등치가 작은 사람은 2개 줘. 이거 받겠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몸무게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피 검사를 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을 옆에 사람 거 먹으면 안 되듯이 식이요법도 친구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많은 양의 채소를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거슴요법에서는 만약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항암을 못하는 암 환자가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암제가 확실한 효과가 있는 암이 몇 개 안 된다는 거.
모든 암에 항암제가 다 있는지 아는데 손에 꼽아보면 이거 10개 되기 힘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비뇨기과 쪽 암 있잖아요. 뭐 방광암이라든지 이런데 확실한 항암제 아직 없어요. 담도암도 없어요. 간암도 없어요. 두경부암도 확실한 거 없어요. 있는 암이 몇 개 안 돼요.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을 하다가 몇 번 바꿨는데 더 이상 대학에서 약이 없다 그런다든지 그런데 체력은 돼. 다 먹을 수 있고 소화가 돼.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처방하냐면은 채소, 통곡류, 과일 이걸 하루에 몸무게에 따라 좀 다르지만 5 내지 7kg. 아주 뭐 등치가 좋은 사람은 9kg까지도 처방합니다. 그럼 뭐 펼쳐놓으면 이만큼 큰 상이 하나예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채소예요. 채소에는 뭐예요? 첫 번째, 채소는 아주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잖아요. 뭐 항산화 물질, 면역 물질, 항암 물질 들어있고 두 번째는 당지수가 되게 낮잖아요. 그죠? 그리고 칼로리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게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재료죠. 그래서 이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우리는 뭐예요? 소나 말처럼 되새김을 못 하잖아요. 채소의 80%는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냥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쪼개서 피로 흡수 못하고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 먹으면 실제로는 20%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먹는 건데, 그래서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샐러드로도 먹고, 나물로도 먹고, 그다음에 끓여서 수프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식이섬유를 없애고 즙으로 으깨서 짜서도 먹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해서 뭐 2kg, 3kg, 5kg를 처방해 주죠.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은 요만큼 동물성 음식과 이만큼 식물성 음식을 같이 먹는 잡식 동물이에요. 근데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로 가려 그러면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을 엄청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한 끼 잘 먹었다고 몸이 싹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성 음식은 완전식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똑같은 고기만 먹어도 괜찮아요. 1년 내내 닭고기만, 소고기만 먹어도 되는데 식물성 음식은 불완전 식품이에요. 한 가지 식물성 식재료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뭐 똑같은 것만 먹어. 브로콜리하고 당근하고 콩만 먹어. 그러면 반드시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80%가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양을 엄청나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몇 달 내지는 몇 년을 시도해야지 아주 좋은 효과가 나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암 환자 보호자들이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다. 이런 분은 두세 달 안에 거의 약을 반 이하로 줄이거나 끊습니다. 그러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식물성 음식은 칼로리가 낮아요. 동물성 음식은 고칼로리죠. 조금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칼로리가 낮고 또 없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을 게 아니라 통곡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이제 현미를 많이 먹죠. 근데 원래 오리지널 거순요법에서는 귀리를 먹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암 환자분들도 귀리를 많이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통곡 속에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현미 같은 경우는 뭐 8% 정도가 단백질이고 찹쌀 현미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콩류, 견과류를 많이 드셔야 돼요. 거기에 단백질도 있지만 거기에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 성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자. 그리고 통곡류를 잘 먹자. 견과류를 골고루 먹자. 근데 견과류 중에서 그 땅콩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땅콩에는 껍질에 거기에 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화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땅콩 먹고 숨 못 쉬고,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호두하고 잣이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세 개밖에 없잖아요. 수술항암 방사선. 근데 우리 병원에 거의 다 암 환자가 오시는데 그나마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에 한두 명? 사람들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분이에요. 근데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나 이거 수술 안 하고 목은 잘라도 가슴 못 잘라.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항암 머리 빠져.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보통 한 달에 한두 명씩 오세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아주 손쓸지 못할 정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술이 가능한 사람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지 않은 암 환자가 다른 방법으로 수술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부터 특히 유방암은 식이와 운동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달만 해보면은, 그래서 한 달간 사람 안 만나고 식이 운동해. 그리고 친구들 만나. 그러면 인사받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 안색이 좋아졌냐? 그런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음식을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바꿔보세요. 본인이 알아. 남들이 알아주고. 피 검사해 보면 피가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좋은 음식 먹어보세요. 딱 참고.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고. 또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만 쓰레기 같은 음식 계속 먹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토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음식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